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또 원장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연찮게 만난 건 아니고 오늘부터 드디어 제가 파워핀데 기획했습니다. 나름 이제 여기 핸드폰 살짝 놔두고 목차 정도만 저희끼리 이제 입을 맞춰서 입을 맞춘다는 게 저희가 목차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직원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되게 특별하신 분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강사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 많다는 게 한두 살 차이가 아니고요. 제가 91년생인데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7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양띠 아니세요? 양띠인데 뭐 보면 말띠로 나오기도 하고. 양띠예요, 양띠. 그러니까 79년생 양띠니까 저도 양띠거든요. 거의 띠동갑이신 강사분이 저희 학원에 합류하셨거든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트롤 학원 경산점 백경록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컨트롤 학원 경산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경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분이니까 사실상 오히려 내부 직원분하고 할 때 되게 떨려요. 왜냐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제가 편집 포인트도 많이 잡고 그럴 겁니다. 네, 혹시나 이상한 얘기 하실까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부원장님께 편의상 백 선생님이라 할게요. 백쌤이라 할게요. 네. 백쌤은 지금 몇 년 차 하시죠? 이 사교육업계에 들어오신 지? 제가 200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4년 차. 2001년이요? 네. 잠깐만요. 2001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네요. 네. 그때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와. 그때는 처음에 알바로 하다가 어쨌든 학원업계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라는 게 이제 그냥 보조 강사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네, 보조 강사도 아니고 진짜 알바였습니다. 그냥 학생들 있으면 그냥 옆에서 푸는 거 보고 모르는 거 질문만 해주는. 원래는 주가 다른 외국 학원이었는데 외국어? 예, 외국 학원 쪽에서 수학을 봐달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쪽 원장님이 알바를 써가지고 숙제만 좀 봐주는 정도의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시게 되고 저희 학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시죠? 지금 따끈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따끈하죠. 4월 달부터 했어요. 네, 막내죠, 제가. 네, 막내라서 거의 뭐 그림자도 못 밟고 네, 컵라면 못 끓여 먹고 그런. 교실에 찌그리면 좀 안 되고. 네네네. 교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네네네. 그렇게 있습니다. 저한테 대화 못 하시고. 그럼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자리니까 저희는 네네. 나름 군대 문화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쌤의 사교육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민감한 부분 생략하셔도 좋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하시면 아까 소도에서 뭐 이제 외국어 학원에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계기는 처음에 이렇게 좀 어머니께서 제가 4학년 한 학기를 1학기를 끝내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거 학교를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휴학을 해야 됐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친구가 소개해준 학원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 학원이었고 이제 알바를 그 당시 금액으로는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는데 시간은 뭐 제가 그 당시 학원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아이들을 직접 단독으로 맡아서 가르치시진 않았고 보조였죠? 네, 거의 보조였고 애들이 뭐 그쪽 외국 학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마치고 잠깐 와서 50분 정도 안에 있으면은 숙제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에 답해주는 정도. 보통 초등하고 중등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나중에 단독으로 맡아서 하셨을 때 기억나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쪽 학원에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초등이 아니고 수학 학원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초등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초등부터 쭉 하는데 초등학생 중 한 명이 우선 시험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단원 테스트를 하고 월말 평가가 있어가지고 끝내고 애들 좀 뭐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 중에 적을 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할 때 제 이름을 적었었어요.
전혀 의외였었고. 왜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때 왜 적었지라고 생각하고 그때 물어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솔직히 재밌지는 않거든요. 아, 애들 입장에서 재밌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약간의 성취감만 있죠. 네, 그래서 수학이 좀 재밌는 과목은 아니니까 네. 내가 수업을 할 때 뭐 농담을 하든 애들이랑 장난을 치든 해서 조금은 즐겁게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그 아이한테는 좀 즐겁게 수업을 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요? 네, 백쌤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가 2002년이었으니까 24, 와. 셋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때 이 사교육 업계로 좀 와야겠다는 생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조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직 이수하면서 이제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이 나랑 잘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그때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학원에 갔을 때 진짜 나랑 잘 맞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고 이제 그 친구의 그 글을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이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강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차리신 거예요? 아니요, 전 강사 생활만 했습니다. 20 몇 년 동안에 계속 강사 생활만 하신 거죠? 그러면 학원을 되게 많이 옮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학원이나 원장님 있을까요? 먼저 학원. 그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보통 제가 처음에 학원 할 때는 단과 쪽보다는 입시 학원 쪽이 많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시험 때 되면 기타 과목까지 막 하는 그런 쪽이요. 거의 그런 쪽이었어가지고 처음에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그 당시 일하고 중간에 한번 일하고 최근 얼마 전까지 일하게 된 원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안지가 2007년도에 그 일을 했으니까 그분과 만났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항상 동일하세요. 최근도요? 네, 최근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일하세요? 되게 인격적이시고 보통 뭐 좀 학원을 보다 보면 그냥 강사를 자기 밑에 사람처럼 좀 약간 생각하는 분들도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아니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항상 강서로 존중해 주셨고. 그럼 잠깐만요. 그럼 밑에 사람처럼 대한다는 게 사실 부하 직원이긴 한데 어떻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어떤 학원에서는 그냥 학생들 많이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이렇게 회식하고 애들 나가게 되면은 진짜 쌍욕까지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쌍욕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었고. 그러니까 다 보는 앞에서 강사들 보는 강사들 다 있는 데서 했어요. 회식 자리 전체에서. 아니 학원에서 그냥 막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셨어요? 그때가 2005년, 6년 그때였습니다. 거의 20년 전이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분이 되게 드무신 거죠. 그렇죠. 저는 봤을 때 이분 처음에 했을 때 저분이라면 나중에 저분이 다른 학원을 하신다 할 때 같이 하고 싶다. 저분이 부르시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안 어머니가 그때 또 몸이 안 좋으실 상황이어가지고 1년 정도밖에 일을 못했었고 그 뒤에는 최근까지 한 3년, 2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그런 인격적으로 이제 대우도 잘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왜 거기서 나오셨어요? 일단은 그분도 생각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학원을 어느 정도 차리기를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을 차려야 되겠다. 나이도 있고 계속 강사로는 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일을 제대로 하고 내가 원장으로서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하고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강사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는데 강사 입장에서 좋은 학원이란 어떤 걸까요? 우선은 물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돈 많이 준다고 거기에 막 계속 있진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상식적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0시간 일했으면 그 10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말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게 강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본인 일 같은 거 혹시 이거 뭐 다른 쪽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제가 처음에 단과 학원 시작할 때 네. 입시학원에서 단과원 넘어갔을 때 네. 거기 있는 그쪽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배울 점도 많이 있었는데 네. 좀 약간은 진짜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욕하고 그분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네. 뭐 그냥 본인 학생인데 차량 운영 안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태워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차량 운행 업무도 맡기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 학생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보다는 본인 학생인데 제가 수업하다 말고 간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냥 하수인 부리듯이 그냥 하는 거죠? 예,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홍보하는 부분에서 네. 예를 들어서 공책 같은 거를 만들 때 네. 공책 같은 거 하면은 네. 그냥 강사들한테 몇 %씩 다 빼갔어요. 그냥 갑자기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회의는 아니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반 정도 내고 나머지 너희 강사들에서 몇 % 떼자. 강사들이 내는 거예요? 네. 강사들하고 와. 거기 이제 실장님도 네. 계셨는데 네. 그 실장님 것도 그분은 수업도 안 하시는데 실장 한 10% 뺐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공산주의 같은 느낌. 약간 그랬어요. 특이하다. 네. 그렇게 있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제 네. 이런 부분 들었을 때 네. 그냥 상식적이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원래 10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8시간밖에 못했어. 네. 그러면 8시간에 대한 그거를 돈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뭐 10시간 일하고 8시간 받고 뭐 이런 부분 또는 그 외적인 일들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처음 그걸 하니까 당연히 모든 단과학원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20몇 년 동안 대부분 그런 곳에서 계신 거예요? 아니요. 초반에 맨 처음에는 그분한테 그렇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년 했었거든요. 네. 5년 하고 이제 마지막 쯤에는 약간은 뭐 저랑 트러블 아닌데 네. 저랑 같이 있는 동료 교사랑 강사랑 트러블이 좀 생긴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의 속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몇 년 동안 강사로 계시면서 이거는 이제 강사로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좋았던 학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나요? 계신 곳 중에서? 우선은 뭐 조직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이게 흔히 말하면 좀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가족 같은. 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반말도 쓰고 뭐 이런 건가요? 반말의 느낌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되게 느낌? 좋고 으쌰으쌰 할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어떤 문화가 있으면 같이 운동을 하든 아니면 같이 뭐 밥을 먹든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있었고 약간 저는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 있고 근데 그런 학원이면 이제 경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 경영도 잘 됐나요?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이게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줄 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본성이 나온다던가 뭐 약간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원장님이 아니면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이 대부분이죠. 갑자기 이제 좀 약간 군대처럼 조금 예민한 상황이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말들이 나오거나. 갑자기요? 네네네. 네.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고. 네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위기일 때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아니면 각계 전투로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계속 쭉 간 거죠. 거의 그렇게 한번 위기 때 딱 생겨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와 어떻게 만났죠? 갑자기 180도 바뀌었는데 안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좋은 얘기로 바꾸려고. 네네네. 우선은 제가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있고 한 상태에서 강사로만 살기는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이 들에 따라서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인스타를 이렇게 막 보는데 이제 대표님의 인스타가 나왔었고 그 열백클래스 계정으로 그 DM 온 거 기억나요? 네네. 갑자기 DM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보다가 이제 뭐 모은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하는데
일단 저렴한 부분인데 네. 그냥 막연하게 저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 계속 찾아봤어요. 한 이틀 동안 계속 봤거든요. 네.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약간 사기꾼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가 휘청을 하게 되면 네.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틀 동안 살펴보고 하다가 이건 진짜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DM을 대표님한테 보냈었죠. 맞아요. 그때 보낸 거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한두 달 뒤에 더딩글 데이에 참석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저를 처음 뵀잖아요. 네. 그때 더딩글 데이 때 저는 어땠나요? 첫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얼굴 좀 동그랗고 하얗고 한 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네. 제일 의아했던 게 왜 처음에 그냥 본 인상은 네. 왜 저 사람 보려고 서울에서 오고 제주도에서 오지? 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가 의심이 많이 갔었고 사기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했었어요. 계약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내는데 보통 한 이틀 보고 거의 그때 말 1일쯤이었는데 그때 바로 계약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너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것 때문에 그때도 의심이 좀 사라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생각보다 엄청난 고단수의 사기꾼인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어요. 의도한 건데요. 왜냐면, 네. 의도한 거 반 이제. 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네. 저 알지도 못하는데, 네네. 뭐 입금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도 돈 받으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뒤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 준비했고 더딩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그 당시 이분은 백쌤은 저도 처음 본 사람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칫 오해를 하셔가지고 돈 안 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픈하기도 전에요. 네. 그런 의도였구나. 네. 그래서 우선은 그때 어쨌든 그 말 DM을 보내신 거 보고 이 사람이 보통은 약간 되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바로 막 만들어가지고 보냈을 텐데 그냥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미나를 하실 때 무조건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들어보고 제가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갔는데 일단은 한 그때 25명 정도의 맞아요. 전국에 있는 분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오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때였었죠. 그때 저 강의 되게 못할 때였는데 되게 초보 같은 느낌 나지 않았어요? 초보의 느낌보다 저는 좋았던 게 막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근데 본인의 있는 솔직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때는 버벅일 때도 살짝 있긴 했지만은 그게 되게 인간적이고 속이지 않는 것 같고 표정 속에서도 약간은 제가 느낀 건 어떠했냐면 자신감이 있는 느낌보다는 이분들한테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있으셨던 것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후기도 적어드렸지만 그냥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냥 미사여구 없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막 꾸며가지고 막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홀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있는 생각 얘기하고 할 거만 하고 이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듣고 더 호감이 갔었습니다 그때. 그게 근데 제가 막 교주처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되게 심성이 저도 사업까지만 되게 착한 부분이 되게 커서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가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열심히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저희 학원에 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깜짝 놀랐긴 했거든요. 그때 컨설팅 제가 해드릴 때잖아요. 맞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더딩글 점주였다가 갑자기 저희 학원 강사로 취업하게 된 되게 비상식적인 사건이잖아요. 더딩글 오픈하기도 전인데. 우선은 제가 24년 동안 계속 판서 강의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데 네. 그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충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 만약에 뭐 어디 배우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지역이 좁으니까 네. 소문 날 수도 있고. 네.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모르는 문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 제자라고 한 문제 가르쳐주고 자기 제자라고 이렇게 네. 학생들한테 들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건 안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대표님 알게 됐고, 그쪽 학원에는 수업을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개별식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강사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이제 전 학원에서는 그만둔다고 얘기를 드렸고, 네. 이게 빠그러졌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그때 컨설팅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얘기하면서, 이쪽,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일단 저는 한번 배워야지 뭔가 제가 학원을 제 개인 혼자서 할 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딩글 오픈하기 전에, 이제 계약은 하셨고 세미나 보시고 하다가 제 컨설팅, 롱텀 컨설팅을 이제 신청하셔서 이제 거의 2주에 한 번씩 저희 경산의 학원으로 오시게 된 상황이었고, 네. 중간에 한샘 원장의 무학년제 교수 팟개론이라는 걸 들으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알바처럼 이제 체험도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무학년제 개별 맞춤 학습 수업에 대한 어떠한 알바 체험?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실상을 보셨고, 그런 상태에서 컨설팅 받다가, 근데 제가 컨설팅 할 때 특징이 원장님들의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도울 점들을 제가 알게 되고 니즈를 알게 되니까 그 부분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전 완전 매뉴얼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결과 계속 이제 누구 밑에 수학 원장처럼 계속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보통 영어 원장님들이 수학을 이렇게 약간 투자 개념으로 해서 소개해서 이제 수학 원장처럼 운영하는 개념이었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있던 학원이요. 네. 근데 그분을 뭐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쭉 이력들을 보니까 실력에 비해서 사업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충분히 더 키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 학원으로 오시라는 얘기를 먼저 하진 않고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왜냐면 컨설팅이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업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원장님, 부원장님이 직접 차리세요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했는데 혼자 하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판서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가 그걸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제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얘기도 해주셨고 네. 네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배워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 확실하게. 그러면 제가 판서를 하든 아니면 개별식 수업을 하든 뭔가 제가 둘 다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저는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어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제 기본 철학이었어요. 어린 친구들을 키워서 이제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저만의 철학이나 교육 철학이나 사업 철학, 마케팅 철학을 입혀서 이제 한샘 원장 같은 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제 기본 모토였는데, 그거를 깨신 분이죠. 근데 저는 그때 예외사항을 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뽑을 때는, 분명히 저를 리스펙하는 사람 뽑아야겠다. 그 리스펙이 그냥 돈 되니까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어떠한 이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 깊게 아는 사람만 이제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저희 학원도 휘청거리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들어와서 이제 본인보다 다 어린 강사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출근을 장기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뽑아야지 했는데 그 반대분이 오셔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 뭐 했잖아요. 네네. 나름 이제 저희 학원 체험도 많이 하고 네. 저희 학원은 그러면 그 부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학원인가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이제 경험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우선은 봤었을 때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네. 색깔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네. 보면은 조합했을 때 너무너무 좋고 이제 좀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약간 경쟁 같은 거 알게 모르게 약간 알력 싸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뭐 놀러 다니는 부분도 그런 건데 네. 뭐 그냥 솔직히 같이 어울릴 수는 있는데 그 네. 외적으로 어쨌든 간에 학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그냥 돈만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걸 다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알려주고 그렇게 정당하게 벌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인데 네. 보강 잡아가지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학원의 원장님이 좀 쉬라고 얘기하는 쌤도 계시고 저도 쉬라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보고 아이들한테 항상 맞춰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도 또 끌어가는 부분들 근데 막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개별식 수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얻어가고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에 풋살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참석하시잖아요. 네.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풋살을. 저희 강사들 다 오잖아요. 네, 오죠. 회식할 때도 다 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좀 제가 봐도 신기하긴 해요. 네, 이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좀 끈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약간은 어쨌든 조금 다른 일반적인 학원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냐면, 제가 공부방 원장으로 있으면서 되게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원장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를 조금 제 약점으로 좀 잡고 약간 그런 게 좀 보였어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교육 업계에는 되게 외로운 어떠한 곳이구나 생각해서 제가 많은 원장님들을 뵈지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부 약간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같이 의논해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2월 달에 저희 학원 적자 마이너스 1,100만 원 났을 때 그때 저희 강사들 부원장, 원장이 다 해결해 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보기 좋고 네. 네. 그리고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지? 이건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잘 가르치게 되니까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좋아요. 네. 그리고 워크숍도 거의 2달에 한 번 네네. 네, 2주 뒤에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서 이제 물놀이 기구만 20만 원 또 사고 네. 그리고 코스트코 갔는데 또 보트 같은 거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아무튼 보트까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2의 약간 가족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가족이더라도 저희가 이제 선은 있겠지만 일적으로 선은 있겠지만 일할 때 되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제가 먼저 조율을 하고 그 다음 강사들도 예전에는 그냥 재밌게 놀면 재밌게 노는 것만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놀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은 놀 때는 놀고 진짜 일할 때는 일해요. 오히려 제가 더 놀자고 하면 본인들은 저희 더딩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래요. 주말에. 네, 맞아요. 네, 어떤 강사들은 계속 저희 스카에서도 공부하고 아니면 다른 스카에서도 공부하길래 제가 그냥 무료로 지정석 줬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오더라고요. 매주 오더라고요. 어제도 왔어요. 되게 놀랐어요. 그게 저희가 거의 2년차, 3년차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가 1년차 때까지는 애들이 어리니까 강사들이 그 어린 티가 났는데 지금은 진짜 프로 강사 같아요. 네. 그게 단번에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해서 역시 제 경영 철학은 일단은 저한테 맞는 사람들로 뽑아서 저한테 맞는다는 게 저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맞는 색깔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키우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전 아직까지 믿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를 리스펙하거나 저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잘 걸러서 뽑는 것도 되게 학원이 이렇게 배속화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걸 인사이트를 깨달았어요. 네네. 그래서 백쌤을 보면서 그걸 느꼈고 지금도 나름 원장 교육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원장은 육각형 인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도 그렇고 매번 숙제를 내거든요. 네. 블로그 써라고 했는데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숙제 하셔야죠. 네, 그럼요. 네, 그래야지 제가 또 많이 위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 강사들이 또 되게 특이한 게 제가 리브랜딩과 컨트롤 학원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담을 해서 그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강사들은 그만큼 돈을 또 줬죠. 네. 그래서 그 월급의 앞자리수가 바뀌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부원장님도 나중에 원장님으로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그런 업무들도 맡으면서 학원 경영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전에 비해서 뭐 돈도 당연히 많이 벌고요. 그다음 좋아하는 일도 하고 그다음 나와 좀 같이 따르고 싶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면 되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옳은 결정들을 전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제 오른팔 왼팔로서 좀 저보다 더 연륜이 깊으시니까 조언을 좀 직원을 해달라고 중간에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어리니까 어린 대표이기 때문에 저도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냥 이거 나 이렇게 선택 왜 했지?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 이런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저도 고집이 세니까 또 앞에서는 당장 인정 안 하고 속으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데 백쌤만의 교습에 대한 어떠한 차별점, 교습 관리에 대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저희 동네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옥곡동이거든요. 네. 옥곡동 학부모님들 굳이 백쌤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네.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제가 수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네. 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네. 풀이법도 여러 개를 가지고 보통 네. 하거든요. 네. 개념은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은 애들한테 할 때 이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저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네. 애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저는 제일 크게 잡았었었고요. 네네.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별식 수업이기 때문에 보통 애들한테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저는 판소 수업 할 때도 보통 대부분 다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게 더 플러스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학생들 중에 제가 개인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시험 쳤을 때 네. 이제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쉽게 풀 수 있는 거. 보통은 일반적으로 풀이를 하면 10줄, 13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2줄 만에 끝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제 뭐 그 대학교 나와서 뭐 가르쳐 주시나요? 대학교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내용인데 네. 제가 경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푸니까 더 쉽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의 체득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른 어떤 고수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학생한테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친구도 이제 풀이가 깔끔하게 2줄로 끝나는 네, 그런 부분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별식 수업이지만 이제 또 다르게 나중에 뭐 어떤 네. 학교 기출 문제를 푼다던가 그런 네.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단원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앞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애들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별로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판서랑 개별 맞춤이랑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서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입소문이 금방 나서 막 대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케어해서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건데 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대학 보냈다 이런 것들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최근 거 말씀하셔도 되고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대에 간 학생이 있고요. 진짜요? 대구교대 합격한 학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산대 붙은 학생이 있고요. 오, 많은데요? 네,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때부터 수업했던 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하고 한양대 동시에 붙었고 죄송합니다.
한양대랑 중앙대 동시에 붙은 학생이 있고 그다음 네. 경희대 가는 학생이 있고 네. 그 당시도 대구교대 간 학생 와.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경북대 하고 여러 개 숭실대, 가천대, 그다음에 부산대, 경북대 다 이렇게 동시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수학은 4등급인데 나머지 잘해서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다 네. 수학도 잘 나온 거죠? 네, 수학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급을 따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보통은 2등급 이상, 네. 네, 그렇게 본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블로그에 다 합격증이나 이런 것들 다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네, 그 부원장님께서 열심히 찾아서 네. 다 첨부해 드리고, 블로그에 올린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력은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 학원에서도 되게 공짜로 FA 영입을 한 거거든요. 이분은 사실 본인 학원 차리면 되는데, 저를 보고 이제 구미에서 거의 1시간 넘지 않아요? 네, 1시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어제 구미까지 갔는데 그 밤늦게 길이 안 막히는데도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면 또 일어나서 씻고 막 오는 것까지 하면 1시간 반 이렇게 네. 걸리잖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5분이면 가는 네. 건데 굳이 여기 경산에 온 거잖아요. 저를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옥곡동에서 저는 뭐 제일 잘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분은 사실 범어동에, 그러니까 수성구 범어동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력서 내도 충분히 합격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와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직접 옥곡동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증명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이네요. 와, 저희 준비한 거 다 했네요. 저희 나름 이제 기획 열심히 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거 하네요. 원래 제가 그 전에 원장 초대석은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했거든요. 그냥 내피셜로 제가 경청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들으면서 계속 뽑아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30분 회의했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또 이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빠지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한 10분? 네. 네. 그래서 잘 준비한 것 같고, 이 부원장님도 지금 거의 300km 떨어진 곳에서 아침 일찍,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와, 뭐 군대도 7시 아니고. 반에 네. 네, 버스 타고 네. 3시간 타고 와서 네. 지하철 타고 그니까 왔습니다. 영상 촬영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네. 헤어 메이크업 하시고. 네. 어떠세요? 헤어 메이크업 하니까? 머리도 자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비용 준다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머리까지 자르시더라고요. 온 김에. 머리는 일단 제 돈으로 깎았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네. 네, 머리는 또 일단은- 깎았다고요? 이런 촬영이 처음이고 네. 새로운 경험이고 해서 네. 이게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이과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건 있는데 요즘 되게 즐겁고 경산까지 가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번에 한번 터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누군가가 그까지 하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좀 되게 즐거워요.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나중에 같이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강사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즐겁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어쨌든 혼자 강사로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수업하고 집에 가고 그다음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거의 맞아요. 그런 굴레인데 지금 가면은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또 그 얘기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뿐만 아니고 뭐 수학적인 얘기도 하고 서로 나누고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즐거워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왕복하는 그 시간 왔다 갔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 그게 막 크게 멀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네. 한 1년 하시면 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1년 하면 네. 이제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뭐 대치동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처음에 이런 얘기 할 때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늘 그렇듯이 약간 지루함도 버텨야 되고 제가 근데 오면서 생각한 게 오늘 새벽에 서울에 와서 거의 저는 사무실에 숙식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요즘 컨설팅도 뭐 재밌긴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촬영하잖아요. 끝나잖아요. 거의 뭐 약간
목욕탕 약간 2시간 때밀다 간 느낌. 막 속 시원하고 도파민이 쫙 나와요. 왜냐면 제가 요즘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상 어쩔 수 없는데 하다 보면 릴스도 보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기가 빨리고 내가 오늘 잘 산 거 맞을까? 이게 되게 많이 와요. 네,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담이지만. 근데 어제 차 몰고 가면서도 느꼈는데 한 3시간 운전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촬영 이렇게 하니까 지금 2주 뒤에 또 한 분 예지 원장님 오시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셔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촬영하고 촬영본을 받고 그걸 소장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도 볼 수 있고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네, 제가 예전에 골목학원에서 좀 많이 그걸 보고 희망과 행복을 얻었거든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2시에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한 3시, 4시에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원장님들이 보시면서 희망, 뭐 그렇게 저희가 막 꿀팁 이런 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정신적으로 편안하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의 어떤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걸 영상에 남기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세미나를 하는데 되게 기대돼요. 네, 전 끝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중들이 있으면 전 되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천성인 거를 제 나이는 부원장님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34년 만에 찾게 됐어요. 전 강의 수학 수업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원장님들 대상으로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동기부여 특강 이런 거는 좋아해요.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거를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강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도 제 천성인 것 같아요. 항상 시작 전엔 떨리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나갔을 때 아니면 끝나고 났을 때는 되게 그날 하루가 좀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도 앞으로 종종 네, 나중에 패널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에 이제 새로 이제 게스트 바뀌고 네, 그런 일도 재밌거든요. 한 번씩 오시면. 네네. 그래서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둘의 스토리는 인터뷰 아닌 인터뷰는 끝냈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이제 2주 뒤에는 또 다른 게스트가 또 참여할 겁니다. 이미 전 7월까지 섭외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로만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올해 끝났어요. 왜냐면 제 리브랜딩 컨설팅 하는 원장님들한테 다 밑밥을 깔았거든요. 꼭 하셔야 된다. 학원 홍보에 도움된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원, 백경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는? 출연료는